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특히 박보검이 직접 밝힌 임상춘 작가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작가의 진짜 정체와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밝혀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3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4부씩 공개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는 내내 눈물을 쏟았다 라거나 주말마다 폭풍 우열했다 는 후기가 이어지지만 정작 이 드라마는 억지로 감정을 짜내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흔히 말하는 심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울음을 자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탄탄한 스토리와 그 뒤를 받쳐주는 작가의 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관식역으로 출연한 박보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임상춘 작가의 5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겠지만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과연 임상춘 작가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작품 속에서 감성을 자극하고 모든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것을 보면 작가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과 임상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닌 필명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생년 또한 1985년생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있을 뿐 구체적인 학력이나 가족사항 등은 알려져 있지 않죠. 재미있는 점은 임상춘이라는 이름이 생각을 넉넉하게 한다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한자어에서 생각할 상과 넉넉할 춘을 결합한 표현이라고도 해석되는데 이는 그녀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작품에 녹여낸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동백꽃 필 무렵을 집필할 때도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여러 시상식을 휩쓸었지만 정작 본인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인이 노출을 원치 않기에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캐릭터를 보면 그녀가 쌓아온 경험과 감수성은 젊은 나이답지 않을 만큼 깊다는 평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따뜻하고도 삶의 애환을 촘촘히 담아낸 대본은 노희경 작가 같은 베테랑들이 잘 다루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이제 막 40대에 진입한 임상춘 작가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박보검 씨 역시 인터뷰에서 작가님의 글은 영혼을 위한 사골국 같은 느낌이라며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 숨쉰다고 극찬했지요. 두 번째 비하인드는 왜 금명이의 남편이 결국 김선호, 충섭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금명이는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사귀어온 영범과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파혼하고 뜻밖에도 충섭과 결혼하게 되죠. 사실 이 결말은 이미 극중 곳곳에서 암시가 있었습니다. 금명이가 1987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을 때 얄라성이라 적힌 동아리 종이를 들고 있던 모습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실제 서울대 영화 동아리의 이름인데 금명이가 입학하자마자 영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훗날 영화 간판 화가인 충섭과 만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금명이가 간판을 그리는 충섭의 작업물을 보러 매일 같이 찾아갔다든지 충섭의 어머니가 금명이를 친딸처럼 아껴주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설정은 애초에 작가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둘의 인연을 준비해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명의 부모가 원하는 사위상은 정말 딸을 예뻐하고 존중해주는 시댁이었는데 충섭의 어머니가 딱 그런 인물이었죠. 이로써 금명이와 영범의 파혼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충섭과 이어지는 결말 역시 작중에 미리 심어진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비하인드는 은명이가 떼어낸 소나타 엠블럼에서 사라진 SE 행방입니다. 90년대 학창시절에
소나타에서 S를 떼어내면 서울대에 간다는 속설이 유행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은명이가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 차에서 각각 알파벳을 떼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모은 Y, E, M은 여자친구인 현숙의 가방에 붙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S 엠블럼은 서울대에 다니는 누나 금명이의 책을 묶는 고무줄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은명이가 늘 서울대에 합격한 누나를 응원하고 또 누나를 누구보다 존경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네 번째 비하인드는 금명이가 다녔던 대기업이 어디냐는 궁금증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자세히 보면 서울역 앞 대우 빌딩이 여러 번 비치고 IMF 시기 대우가 부도를 맞았던 역사적 사실과 교차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화에서 퇴근하던 금명이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나 13화에서 결국 대기업이 부도 처리되어 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 모두 대우 빌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를 통해 금명이가 다닌 대기업이 실제로는 대우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며 함께 공감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하인드는 금명이와 애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영범의 어머니 부영 역할을 맡았던 배우 강명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강명주 씨는 드라마가 공개되기 직전인 2월 27일 가족과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품이 결국 그녀의 유작이 되었고 13화 엔딩 크레딧에는 세상의 에메랄드, 우리의 프라이드였던 강명주 배우님을 기억하며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극 중에서도 부영은 애순과 금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진 말과 행태로 큰 갈등을 일으키지만 강명주 씨의 인상적인 열연 덕분에 캐릭터가 더욱 생생하게 살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폭삭 속았수다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과 공감을 자아내는 이유는 억지 눈물을 강요하기보다는 섬세한 캐릭터 설정과 촘촘한 서사로 시청자의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인 듯합니다. 박보검 씨가 작가님의 글은 영혼을 위한 사골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매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 문소리 등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연기 앙상블은 극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보검 씨는 인터뷰 말미에 임상춘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평범하지만 동시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극중 인물들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박보검, 아이유, 문소리 등 주연 배우들이 또 어떤 비하인드를 들려줄지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촘촘히 깔아둔 복선과 함께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이 작품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울고 웃는 순간마다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과 깊은 감동은 분명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곧 공개될 다음 화에서도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릴지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